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조국 사면도 어심, 털심 김어준이 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 김어준 퍼스트잖아요. 김어준 씨가 조국 사태 때 맹활약을 했잖아요. 아, 그랬었죠. 김어준 씨가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죠. 국회의원 후원금이 안 거치면 김어준 씨가 지금 후원금이 얼마밖에 안 거쳤답니다. 그날로 바로 쫙 마감되는. 들어가요? 네. 우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이 참 화려하다. 어느 방송사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소대 사면. 물소대처럼 이 사람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막 빠바바박 그냥 막 사면시켰다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횡령을 한 그렇죠. 윤명천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을 줬던 조국 전 장관, 예. 그 부인, 그리고 공모를 한 최강욱 전 의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이 돼서 복역 중인데 지금 형기의 32% 정도만 채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8개월 정도 채웠기 때문에 예. 3분의 1 정도 형기를 마쳤거든요. 예. 그런데 형기를 3분의 1 정도 밖에는 지나지 않은 사람을 특별 사면 복권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죄질 역시 예.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그러면 용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참. 이미 사실 정경심 씨는 가석방돼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2019년이죠. 벌써 6년 전이에요. 6년 전 대한민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두동강이 났었어요. 그랬었죠. 매일 조국을 응원하는 쪽, 또 조국의 그런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이 매일 격돌해서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났었습니다. 완전히요. 서초동과 광화문. 그렇죠. 광화문에서는 반조국 집회, 서초동에서는 친조국 집회, 뭐 이렇게 돼서 두동강이 난 대한민국이었었죠. 그때.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 역시 네.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사과한 일이 없어요. 뉘우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을 또 사면 복권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 별것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교육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안동에서 네. 그 시험지를 유출 사건. 몰래 빼서 시험을 봐서 의대를 가려고 한 예. 그런 여학생도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 엄마가 이제 뭐 다 예.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예. 공모를 했죠. 예. 그리고 또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도 있었어요. 아우,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 지금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그러니까 자녀들처럼 똑같이 형이 확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넣어야겠죠. 죄질이 같잖아요. 예. 예. 저는 그 부분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 사면 되나? 그렇죠. 조국 전 장관과 부인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은 모두 공통점이 다 입시 비리예요. 입시 비리예요. 예. 그렇다면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사면 복권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최소한. 그렇죠. 그래야 다 형평성이 맞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죠. 예.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입시 비리 정도는 저질러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또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것은 네. 6년 전에 2019년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죠. 6년 전 대한민국이요? 예. 왜요? 그러니까 조국의 지금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지금 안 논란이 된다. 꽤 있어요. 예. 예. 왜 하필 첫 사면 때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다시 재점화를 시키느냐. 예. 이제 어렵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넜지 않았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6년 전의 상황,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점이 다시 재점화가 되는 겁니다. 아, 다시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늪이죠. 아, 늪에. 예. 빠져 나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시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도 본인들 스스로. 네. 그래서 조국 사태는 강이 아니라 늪이었다. 이런 자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는 강이 아니라 늪이었다.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그냥 이미 빠져 있는 늪에 빠졌다. 그리고 또 민주당. 한 가지는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복권되면
여권의 지형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우선 당장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조국이 서울시장 나가냐 부산시장 나가냐 아니면 뭐 재보선 나가냐 아니면 대통령 나가냐 벌써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사면 복권되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나갈 거다. 예.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또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격돌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시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공동으로 뭐 후보 단일화 하든 간에 하지만 호남에서는 양당이 경쟁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전남 영광의 보궐선거 때 예. 조국 조국당이 혁신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회적인 여파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날개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호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광역단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지금 하마평이 서울시장은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부산시장은 전재수 지금 의원이 또 나갈 거 아니냐 뭐 지금 장관이시죠. 거기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긴장하겠어요. 조국 만약에 복권까지 되면은. 그런데 이게 어떤 지금 여권의 문제여서가 아니라요. 예.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 혁신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뭐 어떻게 시키겠다고 하고 예. 광역단체장 출마하면 될까요? 아하. 안 되는 거죠. 정치가 아무리 지금 희화화됐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 시장 후보로 나서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정당의 후보들이 단체장에 출마하고 기초단체장에 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지지율이 깡패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12월에는 이제 성탄절도 있고 예. 또 한 번 특사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초반에 지지율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이 그래도 위험 부담을 더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지금 지지율 높으니까. 네, 고공행진을 힘입어서 예. 지금 차라리 하는 것이 좀 리스크가 조금 더 낮다. 덜하다. 이렇게 본다는 충격이 것이죠. 덜하니까 네. 만약에 국민들 일부가 반발하더라도 에이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64% 나오는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날 예. 옥중에서 쓴 편지가 또 화제예요. 그랬나요? 네, 그때 그 취임식 날 옥중 편지를 썼죠. 뭐 조국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야. 그렇게 쓴 것이 결국에는 사면 사면 복권 해달라는 복권 요청서가 아니었느냐. 청구서. 예, 안 그래도요.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 내 덕에 대통령 됐잖아. 내가 여기 감옥에 있고 아니면 우리 당에서 후보 안 내가지고 너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 청구서 내민 거다. 청구서 사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측이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때는 정의당이 출마를 했어요. 그랬었죠? 심상정 후보가.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근소한 차로 졌거든요. 0.73% 예. 포인트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대1 구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을 거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취임식 날 옥중 편지를 쓴 데에는 예. 청구서를 내밀었을 거다. 그게 청구서가 됐을 거다. 이런 관측이 가능하다는 그랬었죠. 것이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조국의 사면을 또 얘기를 했었어요. 요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한없이 미안하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 많은 얘기들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국은 사실 자녀 입시 비리 외에도요.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이것도 유죄로 나왔고 그렇죠. 다른 혐의들도 사실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네.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조국 사태가 2019년부터 대한민국을 두동강을 내놨고 예. 정말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느냐라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가니까 조국을 사면시켜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 조작까지 했던 분이 있죠. 여론 조작. 예, 인터넷 여론 조작. 예. 예, 김경수 전 맞아요. 경남지사. 드루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요? 김경수 전 지사가 왜 인터넷에서 드루킹과 손을 잡고 여론 조작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위해서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김경수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안 했잖아요. 복권도 나중에. 나중에 시켰죠. 예. 그 복권 시킨 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진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예. 여전히 조국에 대해서만 마음의 빚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세계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조국 사면도 결국 어심, 털심, 김어준이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어심이 작용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왜냐면은 뭐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 김어준 퍼스트잖아요. 예, 김어준 씨가 조국 사태 때 맹활약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어마어마했었죠. 그 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정행위 없었다고 조민 씨가 거기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김어준 씨가 문제의 가짜 이력서는 고려대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또 방송을 예. 계속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 되고 예. 계속해서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이 아니라 뉴스 공작이라는 논평을 많이 썼었어요. 뉴스 공작이요? 공작이 아니라면 예.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작. 그거.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예. 또 조국 전 장관의 딸까지 직접 출연시켜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김어준 씨가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죠. 그런 거죠. 네, 지금 모두 다 김어준 씨 눈치를 보고 또 김어준 씨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첫 출연한 매체 맞아요. 거기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유튜브였어요. 예, 맞아요. 네, 거기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죠. 네. 그리고 또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 여기 뭐 단골 출연하시죠? 예, 같은 날에 방송법 통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관련 소식 정한 것이 바로 김어준의 김어준이에요. 딴지일보 게시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어심 뭐 털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김어준 유튜브 소속 기자 출입시켰잖아요. 받아줬죠? 예.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가 뭔가에 교실을 내리면 네. 모두가 따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야. 그러니까 강선우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김어준 씨가 비호를 하니까 예. 정청래 대표는 경선 내내 옹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되고 바로 전화하고. 예, 위로. 그래서 김어준 씨가 강선우 전 후보자를 비호했을 때 아하.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김어준이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쉴드를 치고 막 엄청나게 옹호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결국 이번에 사면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도 있다. 윤미향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옹호하고 싶은데 옹호를 못해가지고 막 끙끙끙끙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교주인 것 같아요. 야. 네. 거기서 모든 지침을 내리잖아요. 그런 그리고 상황이에요. 의원들이 국회의원 후원금이 안 거치면 김어준 방송 나가서
김어준 씨가 지금 후원금이 얼마밖에 안 거쳤답니다 하면 그날로 바로 그리고 쫙 마감되는. 들어가요. 네. 우와. 그런 현상들이 잇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김어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상황받을 듯 하잖아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김어준 씨가 이른바 토크 콘서트 열었을 때 다 갔잖아요. 의원들. 맞아요. 네. 그때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도 경남 양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호영 참석을 호재하시면서 했고요. 형님, 아우님 뭐 그때 참가비가 1인당 30만 원이었던가요? 그렇게 비쌉니까? 네, 그 보도가 나왔었던데요. 그런데도 전석이 매진됐었고, 야. 예,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상황 김어준이 지령을 내리면 그것을 받드는, 그러니까 민심이 아니라 김어준의 지령을 받드는 그런 모양새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것 아니냐? 나타나고 있습니다.